방금 소개받은 조원현입니다. 어, 지금 여기 양양에 저는 있는데요. 지금 양양에도 아침부터 비가 오고 있네요. 우리 많은 우리 사님들 혹시 운전 중이시라면 빗길에 운전 조심하시고요. 제가 아직은 이 영상 강의에 익숙해 있지가 않아서 제가 좀 많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혹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 여러 사님들이 좀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은 오늘은 해양심충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일반 생수와 해양심충수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좋은 물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일단 1시간 동안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심충수란 무엇인가? 이제 제가 이 공장에서 약 10년 이상을 근무를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을 뵙고 또 많은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괜히 자기야, 해양심충수가 무엇인지 이렇게 이제 여쭤보면 자기야, 많은 분들이 어, 해양심충수는 바다 밑을 뚫고, 다시 말하면 바다 밑에 바닥을 뚫고 가지고 온 물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상당 부분은 바다 깊은 데 가면 뭔가 짜지 않은 물이 있을 것이다. 아마 그 물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양심충수는 이제 바닷물입니다. 바닷물인데 어떤 바닷물이냐면 깊은데, 말 그대로 심층, 깊은 곳에 있는 바닷물을 해양심충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해양심충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그 법률에 보면 해양심충수란 무엇이다라고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해양심충수란 바닷물인데 그 수심이 200m 아래에 있는 바닷물을 해양심충수라 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삼면이 바다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 해양심충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첫째, 바다를 끼고 있어야 되고요. 그 끼고 있는 바다의 수심이 200m 이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서해나 남해에서는 이 심충수를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서해나 남해는 그 바다 수심의 깊이가 60m에서 150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 해양심충수는 강원도 인근에서만 이거를 이제 취수를 할 수 있고요. 저희 워터비스는 국내에서 1호 기업으로 이 해양심충수 면허를 받아서 지금 현재 우리 클라시움과 함께 아비스 제품을 출시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해양심충수는 왜 법적으로 수심 200m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150m도 아니고 300m도 아니고 굳이 200m라고 한 이유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세포, 아니 모든 생물, 다시 말하면 식물이든 동물이든 또는 어떤 우리가 말하는 세균도 1차적인 에너지원이 햇빛입니다. 햇빛. 그 햇빛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수심의 깊이가 200m입니다. 그래서 바닷속 200m 아래는 암흑 그 자체이고 그 속에는 어떤 햇빛도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광합성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속에는 어떠한 세균조차도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이 굉장히 청정하고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법적으로는 200m 아래를 해양심충수라고 하지만 저희는 1032m에서 이 물을 취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해양심충수를 개발하고 있는 국가와 이 해양심충수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 중에 가장 멀고 가장 깊은 곳에서 이 심충수를 취수를 하고 있고요. 이 바닷속은 수심이 10m 내려갈 때마다 이 수압이 1기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032m에서 물을 취수를 하기 때문에 103기압이라는 엄청난 수압이 물을 누르고 있는 것이고 그 수압에 의해서 저희가 물을 생산할 때 꼭지만 틀면 자동으로 물이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사업을 이제 이 공장에 와서 이 해양심충 수업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보이는 바다에 있는 바닷물이 다 똑같은 바닷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는 크게 표충수, 그리고 그 아래 중충수, 그 다음에 심충수, 그 아래 저충수, 이런 큰 물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이 바닷물, 표충수와 심충수를 이렇게 유리컵에 떠서 이렇게 부어 놓으면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온도와 밀도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표충수는 표충수 나름대로의 우리가 말하는 한류, 난류에 의해서 이 지구를 흐르고 있고요. 심충수는 심충수만의 고유한 영역이 있어서 그 고유한 영역으로 심충수만이 물이 흐르고 있고요. 그 심충수가 흐르고 있는 그곳에 우리 취수관이 연결되어서 그 물을 가지고 취수를 해서 이제 저희가 물을 생산하고 있는 거고요. 이 해양 심충수는 북극 이제 그린란드에서 이게 만들어지는데요. 이게 그곳에서 만들어져서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약 2000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시고 있는 아비스는 이미 약 1000년 전에 만들어져 있는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이 깊은 바다에서 높은 수압에 의해서 오랫동안 숙성된 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해 바다에 있는 물은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데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흐르면서 약 100년에서 300년 정도의 주기로 이제 이 해양 심층수가 흐르고 있고요. 이 해양 심층수는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해양 심층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바다를 끼고 있어야 되고 그 바다의 수심이 200m 이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200m라는 것은 이제 법률적이고 또 이제 어떤 생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다시 말하면 햇볕이 도저히 투과하지 않는 깊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해양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의미의 해양 심층수는 최소한 수심이 300m 내지 400m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일본, 대만, 그리고 노르웨이, 이렇게 5개국에서만 이 해양 심층수를 현재 개발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해양 심층수는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닷물, 표충수는 예를 들어서 겨울에는 좀 더 차갑고 또 여름에는 조금 더 따뜻하고, 그래서 어떤 계절에 따라서 한 10도에서 20, 한 4도, 5도까지의 온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 심층수는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연중 0.2도에서 1도라는 아주 그 매우 진짜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 온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온도가 낮은 이 저온성의 물을 활용을 해서 그 미국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에서 가끔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미국의 허리케인이라는 어떤 그 허리케인이 미국에 육상을 하면 이제 그 엄청난 이제 피해를 이제 입게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태풍도 동일합니다만은, 그랬을 때 이 허리케인이나 이런 어떤 태풍들이 발생하는 그 에너지원이 이제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열입니다. 그 열을 낮춰주면 이런 태풍이나 허리케인의 어떤 그 세력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빌 게이츠가 이 해양 심층수에 아주 차가운 저온이라는 것을 그것을 생각을 해서 그 빌 게이츠가 이 해양 심층수에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서 깊은 곳에, 하와이 인근에 깊은 곳에 바다 밑에 심층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파이프를 연결한 다음에 그 물을 끌어올려서 그 물을 다시 말해 표충수에 이렇게 살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닷물의 온도를 낮추는 거죠. 그럼 바닷물의 온도를 낮춘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허리케인의 강력한 에너지원을 어느 정도는 차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 해양 심층수가 단순히 먹는 물뿐만 아니고 어떤 이러한 바다의 에너지원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한 이 해양 심층수에는 영양염류가 풍부합니다. 이 영양염류라는 건 뭐냐면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는 일종의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보는 대하 같은 새우도 우리가 서해안에서 한 9개월 정도를 키워서 이거를 이제 출하를 합니다. 그런데 해양 심층수에서 이 새우를 키우게 되면 3개월이면 출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빠른 속도로 이런 어류라든지 이런 갑각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클 수 있는 영양염류들이 이제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하와이에서는 이 해양 심층수를 가지고 클로렐라도 지금 키우고 있고, 뭐 랍스타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랍스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10년 이상을 키워야지만이 어떤 상품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해양 심층수로 키우게 되면 약 3년에서 5년 정도만 키워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그런 어떤 논문들과 어떤 발표들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아까 허리케인과 똑같이 일본 주변에 있는 그 바다에 수심 200m 또는 300m 아래로 이렇게 밑으로 간을 내리고 그 외에 조그마한 인공섬을 만들어서 표충, 다시 말하면 바닷물에 이 물을 이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해양 심층수가 가지고 있는 많은 영양염류를 이 표충수에도 공급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닷물에 이 영양염류를 공급함으로 인해서 일본 연근해에 많은 고기들이 모일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플랑크톤이 많이 모임으로 인해서 고기가 모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명 바다의 옥토화 사업이다라는 명목으로 지금 일본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해양 심층수는 용존 산소와 미네랄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특히 우리 인체에 필요한 약 70여 가지의 미네랄이 이 해양 심층수에 녹아져 있습니다. 이 해양 심층수는 경도로 따지면 약 6,500 정도 되는데요. 자, 경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원래 이제 그 물이라는 것은 순수한 수분 H2O 플러스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을 얼마만큼 함유하고 있느냐, 그 함유하고 있는 것을 숫자로 나타내는 게 경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도가 6,500이라는 이야기는 미네랄이 6,500만큼 들어있다는 이야기고요. 우리 아비스와 일반 생수의 경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렸던 것은 이제 해양 심층수입니다. 해양 심층수. 그러면 해양 심층수는 당연히 깊은 바다에 있는 바닷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짜겠죠. 그래서 이 해양 심층수를 바로 우리가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해양 심층수를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먹는 해양 심층수입니다. 그래서 해양 심층수는 해양 심층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가 원수를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먹는 해양 심층수는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물이라는 것은 우리 먹는 물 관리법에 보면 물이란 어떻게 정의를 해놨냐면요.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먹는 수돗물, 그리고 우리가 사서 먹는 생수, 이 두 가지만이 물입니다. 법적으로. 그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지장수다, 산소수다, 수소수다 하는 뭐 파동수다 하는 기타의 여러 가지 물들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물이라는 말을 쓰고는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혼합음료가 되겠습니다. 혼합음료가.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깊은 바다에 있는 해양 심층수를 가지고 와서 이거를 물로 만들려다 보니까 법이 있기 전에는 저희 먹는 해양 심층수도 혼합물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해양 심층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지금 현재에는 물이란 수돗물, 그리고 우리가 먹는 생수, 그리고 우리 아비스와 같은 먹는 해양 심층수를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이 법률적으로 물인 거고요. 그 외의 제품들은 혼합음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과 혼합음료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 법률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먹고 할 때는 큰 차이가 없겠지만, 이제 혼합음료라는 것은 내 어떤 기호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콜라를 먹고 싶은데 콜라가 없다. 그러면 내가 사이다를 먹을 수도 있고 뭐 판타를 먹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을 해서 내가 물을 먹고 싶거나 먹고 싶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물은 우리 식약처에서 볼 때 수없이 많은 식품들 중에 이 물은 가장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은 아무리 먹어도 어떠한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물은 또 남녀노소 누구나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이 물과 혼합 음료의 기준은 명확하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해양식중수, 우리 해양식중수는 아까 제가 원수가 경도로 따지면 6,500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6,500 말씀드렸는데 이 물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먹는 해양식중수로 만들 수 있는 경도는 1,200까지입니다. 1,200. 다시 말하면 6,500, 1,200이 넘는 미네랄, 다시 말하면 미네랄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으려면 기능성 혼합음료로 가야 돼요. 경도가 1,200까지만 만들 수 있고 일반 생수는 경도 300 이하로 되어져 있습니다. 경도 300 이하로 되어져 있고요. 해양식중수는 일반 생수와 달리 해양식중수의 장점은 뭐냐면요. 우리 해양식중수는 바다로부터 이렇게 온 바닷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는 양수와 동일한 비율의 미네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의 체액과 동일한 구조의 미네랄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의 흡수가 굉장히 빠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일반 생수를 먹었을 때 뭐 한 시간 뒤에 화장실을 간다 했을 경우 우리 해양식중수를 드시면 30분 정도가 지나면 이제 화장실을 가시게 돼요. 그만큼 우리 몸의 체액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만큼 흡수가 빠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우리 몸에 필요한 약 70여 가지의 미네랄을 모두 함유하고 있습니다. 모두 함유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게 이제 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기능성 혼합음료나 또 기능성 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물을 마셨을 때 뭐 어디에 좋다, 어디에 탁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결국 우리 몸이 물로 만들어져 있고 또 좋은 물을 먹어서 우리 몸에 나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먹는 해양식중수를 먹었을 때 이제 그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논문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아토피에도 좋고요. 또 혈액순환에도 좋고 일상에서 가장 먼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변비입니다. 제가 지난번 광주 강연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물을 15일에서 한 달 정도 드시고 변비에 효과가 없으면 제가 100% 환불을 합니다. 그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변비에 아주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해양식중수가 일반 생수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물의 97%는 바닷물입니다. 97%는 그리고 약 3%가 이 지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에 있는 3% 물 중에도 예를 들면 강물도 있고 냇물도 있고 우리가 아는 지하 안반수도 있습니다. 그 안반수 등의 그 3% 중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은 그 3% 중에 약 10% 정도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구상에 있는 전체 물 중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은 0.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지구상에 있는 물의 97%가 바닷물인데요. 이 바닷물이 이제 그 증발을 해서 수증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수증기가 구름이 되어서 그 구름이 이제 비가 되어서 이제 이 우리 지구 땅에 이제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 이 지구에 있는
대부분의 구름은 바닷물이 증발해서 구름이 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성질의 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증발을 할 때는 순수한 H2O, 순수한 수분만이 증발을 해서 구름이 되어서 그게 비가 되어서 이제 육지에 내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는 생수라든지 이런 물들 먹었을 때 물맛도 좋고 그냥 먹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이나 동남아에 가면 그 물을 바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물을 먹게 되면 뭐 설사를 한다든지 복통을 일으킨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동남아나 중국에 있는 대부분의 토양이 이제 이 석회석 안반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내리는 비는 한국이나 동남아나 중국이나 다 동일한데, 토양이 어떤 토양이냐에 따라서 그 지하 안반에 있는 생수에, 다시 말하면 고여있는 물의 성격을 이제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석회석이 많은 안반, 또는 우리나라처럼 뭐 화강암이나 또는 이게 진흙, 우리가 황토라 그러죠. 황토가 많은 토양에 따라서 이 지하에 고여지는 물의 성격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생수, 안반수는 비가 와서, 그게 이제 비가 와서 조금씩 이 토양에 물이 스며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생수는 약 40년에서 50년 정도 물이 고여있는 물을 우리가 뽑아 올려서 병에 담아서 마시는 게 일반 생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토양이 어떤 토양이냐에 따라서 그 생수가 어떤 물이냐를 이제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지구상에서 잘 사는 나라,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장수 마을을 보게 되면 뭐 불가리아나 또는 일본이나 또 우리 한국이나 이런 어떤 그 마을의 특징을 보게 되면 그 마을은 물이 좋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물이 좋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흙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이 좋은 곳은 반드시 흙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과 흙은 우리에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고요. 특히 우리 이제 사람을 구분하자면 이제 다시 말하면 뼈, 그리고 살, 수분, 다시 말하면 이게 고체와 액체로 이렇게 사람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체의 성분은 결국은 흙의 성분과 동일하다고 하고요. 우리 몸에 있는 이제 이 물의 성분은 결국은 바닷물의 성분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우리가 그 식염수를 맞게 되면 우리가 그 식염수가 0.9%의 이 소금물입니다. 소금물. 그래서 우리 몸이 이 바다로부터 온 이 바닷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 해양 식중수가 그 우리 몸에 유익하고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먹는 물을 관리할 때 일반 생수들은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서 이제 1년에 2번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먹는 물은 환경부 관할이기 때문에 환경부 산하의 연구원에 1년에 2번 수질 검사를 맡겨서요. 수질 검사를 하고 있고요. 일반 생수에는 저온균과 중온균이 일시시당 20마리 또는 100마리까지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 생수에는 세균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만큼 있느냐? 법이 허용해 주는 범위만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 정도의 세균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어떤 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도 뭐 코로나가 완전히 이제 종식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런 코로나나 또는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메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한 세균들이 우리 몸에 침투했을 때 어떤 사람은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를 만큼 그냥 건강하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죽느냐 사느냐 생사의 고비에 놓일 만큼
아주 심각한 상황을 맞기도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일반 생수에 들어있는 그 세균이 정상적이지 않은 노약자인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는 치명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해양식충수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심 200m 아래에 있는 물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심 200m 아래는 어떠한 햇빛도 도달하지 않아서 어떠한 생물도 어떤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는 어떠한 세균조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먹는 해양식충수는 수질 검사를 했을 때 법적 허용 범위 아래로 세균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전혀 검출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해양식충수가 가지고 있는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가 이 사업을 쭉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흔히 그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그 냉온수기 있지 않습니까? 말통으로 되어져 있는 냉온수기. 그거를 저희는 출시하지 않습니다. 그걸 출시하지 않는 이유는 그 냉온수기는 수거를 해서 고압 세척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고압 세척을 하더라도 그 안에 균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 냉온수기로 해서 우리가 냉수 온수를 먹게 되면 그 이제 그 물통 속에서 물이 아래로 흘러내리면 꼬르륵 하면서 공기방울이 형성되면서 물이 내려가는 현상들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런 현상이 발생할 때 공기 중에 있는 세균이 침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냉온수기는 냉 또는 온을 하기 위한 물탱크에 그 자체가 또 세균이 다량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는 한 번 먹고 이제 버리는 일반 페트의 생수만을 취급하고 있고 말통은 취급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나 저희가 이제 그 요즘에 이제 뭐 친환경 ESG 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어서 뭐 라벨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페트 사용을 좀 줄여보자 하는 어떤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요즘에 이제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20리터 말통 대신에 그거를 이제 대용할 수 있는 그러나 리필을 하지 않고 한번 우리가 사용하고 버리는 백인백 BIB라는 것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옛날에는 병원에 가면 그 링거병이 이제 유리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얇은 플라스틱 재질의 우리가 물을 20리터 정도를 담아서 그곳에 물꼭지를 달아서 그 물을 먹으면 그 물이 줄어들면 이 비닐류가 이렇게 줄어들어서 한번 먹고 우리가 버리는 용도로 사용하는 백인박스, 다시 말하면 아웃박스 속에 다시 비닐백이 들어있는 그런 물들을 저희가 여러 가지로 현재 검토를 이제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수요에 따라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요즘에 이제 그 제가 우리 그 클라레스 사업자 몇몇 분들의 이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아비스 제품 중에 일부 그 병에 이렇게 붙어 있는 라벨이 이렇게 잘 떨어진다 하는 어떤 그 뭐 어떤 불만 크레임이 있다고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나온 김에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요즘에는 그 라벨이 이제 환경에 뭐 저해 요소가 된다. 그래서 이제 무라벨 페트병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무라벨 페트병을 생산을 하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그 아비스 제품은 현재 그 OPP라고 그래서 이게 풀로 붙여져 있는 라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법에 의하면 지금 우리 아비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라벨은 최우수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상품에 이게 라벨이 붙어 있는데요.
그 라벨이 하는 어떤 의미는 첫째는 업체 입장에서는 제품을 알리는, 홍보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제품이 어떠한 성분으로 들어있는지, 어떠한 성분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우리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라벨에는 법적으로 써야만 되는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 라벨을 분리수거를 했지 않습니까? 분리수거를 했는데, 전에 이게 분리수거를 해서 이 페트병을 가져가서 재활용을 하게 되면 이 병에 이 라벨을 붙였던 이 본드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드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제 양잿물로 그거를 세척을 하는데요. 그러면 양잿물로 세척을 하면 그 양잿물을 또 중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비스에 사용하고 있는 본드는 그런 일반적인 본드가 아니고 물에도 굉장히 잘 녹는 친환경 이제 그 글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환경에 좋지 않은 본드보다는 좀 잘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우리 클라레스 우리 사업자 사임들이 어떤 친환경적인 것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좀 라벨의 접착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이제 고맙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저희 같은 제조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친환경으로 가려면 이제 아까 물에 잠놓는 글루, 다시 말하면 이 본드가 물에도 잘 녹고 그런데 이게 좀 잘 떨어질 수가 있고, 그러면 친환경으로 가려다 보니까 이게 잘 떨어지다 보니까 소비자 클레임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소비자 클레임을 줄이기 위해서는 잘 떨어지지 않는 본드, 다시 말하면 친환경적이지 않는 본드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내가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소비자들로부터 클레임이 발생하지 않는 본드를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다소 소비자들로부터 클레임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친환경적인 본드를 사용할 것이냐라는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만은 우리 아비스는 친환경적인 본드를 사용해서 라벨을 하는 게 옳다라고 결정을 해서 지금 친환경적인 본드를 사용해서 라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적중력은 떨어집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은 우리 사장님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 라벨을 붙일 때 좀 더 친환경적이면서도 접착력이 좋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그 생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생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어원을 따지자 보면은 생명을 주는 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결국 물은 곧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가면 가장 기본적인 검사를 합니다. 기본적인 검사를 했을 때 하는 게 뭐냐면 혈액검사와 소변검사입니다. 그러면 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하느냐? 물론 저는 의학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몸이 태어날 때 90%가 물로 태어났고 지금은 약 70% 정도, 일반 성인들은 보통 70% 정도가 이제 물로 되어져 있고, 그 물이 이제 좀 더 퍼센티지가 낮아지면 결국 이제 죽음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 몸의 생명은 물과 함께 태어나서 죽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정말 좋은 물과 좋은 소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하루에 2리터 정도의 물을 이제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감기라든지 또 우리 코로나라든지 또 면역과 관련된 어떠한 상담을 할 때도 늘 빠지지 않는 것이 이제 물을 마셔라입니다. 물을 꾸준히 마셔라. 그리고 물을
이 하루에 2리터 정도를 마셔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물을 마셔야 되느냐? 그리고 내가 오늘 마신 물은 그러면 도대체 내가 바로 화장실에 갔을 때 나오는 소변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마신 물이 바로 소변으로 나오는 것인지, 또 지금 소변으로 나오는 물은 내가 언제 마셨던 물인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전문가들과 의논도 해보고 여러 가지 또 책들도 보고 했을 때, 보통의 40대에서 50대 정도 되는 그 남자분들이 45리터 정도의 이 물, 체액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45리터 정도. 그러면 내가 하루에 1.5리터의 물을 먹는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제가 오늘 1.5리터의 물을 먹으면 내가 이 물을 마시고 30분이나 1시간 뒤에 보는 소변이 언제적 물이냐 라고 했을 때 1.5 곱하기 30일을 하면 45리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루에 1.5리터의 물을 30일간 먹으면 내 몸에 45리터의 물이 이제 차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오늘 1.5리터의 물을 마시면 내가 1.5리터의 소변을 보는데 그 나오는 소변은 30일 전에 먹었던 1.5리터의 수분이라는 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내가 물을 마심으로 인해서 이 물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는 요즘에 뭐 많은 정보들과 또 우리 사람들의 많은 어떤 그 지식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뭐 많은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일단 우리 몸에 물이 흡수가 되어서 혈액이라든지 각각의 세포에 신선한 우리 산소도 공급하고 또 영양분도 공급하고 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어떤 에너지원도 공급을 하고, 그리고 나서 뭔가 이 물이 해야 될 역할을 다 하고 나면 이게 이제 몸 밖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올 때는 우리 몸에 있는 독소이기도 하고 또 우리 몸에 안 좋은 물질들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이제 그 공장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공장을 방문하면서 제가 그분들에게 강의도 하고 설명을 했을 때, 어떤 분들은 나는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다, 나는 하루에 물을 500cc 정도밖에 먹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왜 우리가 하루에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셔야 되느냐 했을 때, 내가 500ml 정도의 물을 마신다고 하면 45리터의 물이 채워지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1.5리터의 물을 마시는 사람은 30일이면 45리터의 물이 채워지기 때문에 30일 이후에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을 가지고, 이게 오줌이라든지 땀으로 나오는데, 내가 하루에 500ml 정도의 물을 마신다 그러면 90일이 되어야지만이 45리터의 물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500ml 정도의 물을 마신다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약 90일 정도가 이제 그 노폐물이 우리 몸속에 있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좀 더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을 빨리 배출해내는 게 우리 몸에도 좋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루에 약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한 이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데, 그럼 이 물을 어떻게 마시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해양심층수 사업을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눈을 뜨자마자 물을 한 컵 또는 한 컵 반 정도 마십니다. 그리고 전에는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큰 그 그릇에 물을 한 컵 먹어야지 든든하게 밥을 먹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는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는 입을 헹구는 정도의 물만 먹고요. 물만 먹고 오히려 식사를 하기 30분이나 1시간 전, 다시 말하면 식간에 물을 한 컵 내지 2컵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자기 전에
이제 물을 한 컵 정도 먹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물은 하루 종일 이렇게 꿀꺽꿀꺽 마시는 것보다는 매 시간 조금씩 헐짝헐짝 어떤 분은 이렇게 물을 씹어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이 헐짝헐짝해서 매일 조금씩 약 2리터의 물을 먹는 것이 가장 우리 몸에는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찬물을 이렇게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는 저는 이제 이 찬물보다는 이 상온 상태에 있는 물 그대로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상온 상태 냉장고에 넣어 있지 않은 그 물을 드시는 게 좋고요. 더 좋은 것은 미지근하게 우리 체온 정도 이상의 미지근하게 물을 데펴서 드시는 게 우리 몸에는 훨씬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냉장고에 있는 물을 이제 거의 먹지 않고요. 아침에 저는 일어나서 그 소금, 우리 해양심층수 소금을 티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 먹고 그다음에 물을 따뜻하게 데펴서 한 컵 반 정도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몸을 제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신비로운 것 같아요. 우리 몸이.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이 뭐 소우주다 이런 이야기도 이제 하시는데요. 우리 몸은 항상 우리에게 뭔가 신호를 줍니다. 다시 말하면 뭔가 필요하면 우리 몸이 쉬게끔 신호를 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피로가 쌓인다거나 그러면 이제 충분한 휴식을 취하거나 충분한 이제 수면을 취하면 우리 몸이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그런 우리 몸이 우리에게 주는 사인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무시를 하고 또 자기 몸을 혹독하게 사용하게 되면 결국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도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이 물을 공급하라는 사인을 줍니다. 내가 물을 어느 정도 계속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공급을 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서 이 갈증이라는 사인을 줍니다. 갈증이라는 사인을 주는데 우리 몸에 이런 갈증이라는 사인을 줄 때 우리 몸에 어떤 특수한 어떤 이제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뭐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지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구멍을 다 막습니다. 다시 말하면 땀구멍도 막고 또 심지어 우리 입속에 있는 입천장 안에 있는 이제 수분이 나올 수 있는 모든 구멍도 다 차단합니다. 또한 소변이 나가는 것도 차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갈증을 느끼게 해서 우리가 수분을 공급받게 되면 일정한 수분이 들어오면 이제 그거를 해제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갈증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분이 흡수되지 않으면 예를 들면 우리 몸속에 있는 소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흡수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이런 갈증들을 계속 이제 반복해서 사인을 주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내가 갈증을 느끼는 것은 우리 몸에서 물을 필요로 하는구나 라고 해서 이제 물을 다시 먹게 되면 갈증이 해소가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이 계속해서 지속적인 어떤 사인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인을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이 이제 말을 듣지 않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을 해라 또는 무엇을 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했을 때 아이들이 이야기를 잘 들으면 뭐 칭찬도 해주고 또 그 다음에도 또 뭔가를 해라 하지 말아라 라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뭐 잔소리로 듣고 말을 듣지 않으면 뭐 대부분이 그래 네 알아서 해라 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몸도 동일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갈증이라는 사인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이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으면 사인을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수십 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이제 우리 몸에서 그런 신호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 신호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의 수분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많이 드신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노인들은 대부분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내가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 할지라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수분을 섭취를 해주셔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 몸에 아주 뭐 치명적인 해를 이제 끼칠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 몸에 이제 우리 몸의 그 수분이 이제 세포 안에 약 뭐 한 66% 정도가 이제 세포에 물이 있고 세포 내에 있고 나머지 22% 정도가 이제 세포 외에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8% 정도가 이제 혈액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이런 매일매일 충분한 이제 수분을 흡수하지 않으면 우리 피부도 다시 말하면 팽팽하거나 또 보습이 되거나 또 탄력을 잃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가 보통 화장품에서 피부 보습하면 이제 히알루론산을 이제 많이 하게 되고 또 세포와 세포 사이에 있는 이제 콜라겐이 빠지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피부에 주름이 생기기도 하고 하는 거죠. 또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세포에 수분이 빠지게 되면 이 팽팽했던 세포가 이제 줄어들게 되고 이게 줄어들게 되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주름이라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부가 탱탱해지려면 다시 말하면 주름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좋은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충분한 수분을 흡수해야지만이 피부 보습에 좋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이 먹는 해양식중수를 우리가 바르는 화장품이 있다면 먹는 화장품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충분한 수분을 흡수해줘야만이 우리 몸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도대체 좋은 물의 기준은 뭐냐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좋은 물이라 하면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알칼리 물이 좋다. 또는 뭐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물이 좋다. 또 깨끗한 물이 좋다. 또 이제 뭐 그 외에 어떤 에너지가 들어있는 물이 좋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시중에 보면 지장수다, 파도수다, 파동수다, 뭐 무슨 게르마늄수다 많은 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는 기본적으로 좋은 물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을 풍부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는 물이 좋은 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먹는 해양식중수는 우리 몸에 필요한 약 70여 가지의 미네랄이 들어있고요. 그게 미네랄이 들어있는데 그 들어있는 미네랄이 많이만 들어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몸의 체액과 다시 말하면 엄마 뱃속에 있는 양수와 동일한 비율로 우리 미네랄이 들어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이제 경도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경도라는 게 이 물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미네랄을 수치로 나타낸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우리 원수인 해양식중수는 경도로 따지면 6,500 정도 되고요. 6,500 정도 되고 우리가 지금 우리 사님들이 마시고 있는 아비스는 경도로 따지면 300입니다. 300이면 도대체 경도가 300이면 뭐 어느 정도의 물이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물, 생수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물이 이제 삼다수입니다. 삼다수, 그다음에 이제 뭐 아이시스, 또 평창수, 그다음에 백산수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런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반 생수는 경도로 따지면 20에서 3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도 측정은 뭐 누구나 다 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먹는 물을 이제 수질 검사를 하게 되면 그 속에 다 이 경도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비스는 경도가 300입니다. 다시 말하면 삼다수보다 약 10배 정도의 미네랄이 더 많이 들어있는 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미네랄이 풍부한 물이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미네랄이 풍부하기도 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에비앙도 경도로 보면 한 150에서 2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에비앙도 일반 생수 중에는 굉장히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이제 물인데요. 이제 에비앙은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경도 200, 150에서 200 정도에 되는 미네랄이지만 그 미네랄이 칼슘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70여 가지의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있는 것이고 에비앙은 칼슘만이 거의 90% 이상의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반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수와 우리 아비스는 어떤 이제 그 물성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 미네랄의 그 구성 비율이 현저하게 다르고 또 그 속에 있는 미네랄도 훨씬 풍부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건강보조식품으로 이제 영양제를 많이 이제 같이 복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가 음식으로부터 섭취하는 영양분들을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소장의 융털돌기라는 곳에서 영양분을 흡수를 하는데 어린 나이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멸치를 뭐 한 마리, 두 마리만 먹어도 내가 하루에 필요한 칼슘을 섭취를 할 수 있는데 지금 40대, 50대 성인이 되게 되면 그냥 멸치를 다시 말하면 한 그릇을 먹어도 섭취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 또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제를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흡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아비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흡수를 많이 도와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용매와 용질로 봤을 때 우리가 특히 요즘에 클라톡스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클라톡스를 했을 때 일반 생수와 함께 하는 것과 또 우리 해양심중수 아비스와 함께 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 사람들이 한번 구분해서 드셔보시는 것도 한 좋은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저는 아마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확신을 이제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해양심중수가 가지고 있는 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만은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뭐 오늘은 이제 또 뭐 두서없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거의 마쳐야 되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가 주어져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된다면 이제 다음에는 우리 해양심충수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나 일본 또 우리 국내에서 발표된 논문들이 있습니다. 의학적 근거에 의해서 해양심충수가 왜 몸에 좋은지 어떤 그런 자료들을 좀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사님들이 이제 궁금해 하실 한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로 인해서 우리 해양식중수에 어떤 영향이 있지 않느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영향이 없고요. 그 전혀 영향이 없는 내용에 대한 과학적 근거들은 이제 우리 클라시움 회사를 통해서 또는 다음에 어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택배와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공장에서 직접 우리 아비스 제품을 이제 택배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제 이게 물이 무겁다 보니까 이제 하포거브라 그래서 원래는 이제 20개들이 이제 번들을 2개를 포장을 해서 이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저희 공장에서는 출고가 됐는데 일부 대리점들이 이제 그 하포를 거부하는 지역들이 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그
아무래도 물이 무겁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오늘부터는 이제 20개 단위 번들로 저희가 이제 출고를 하기로 우리 또 클라스형 본사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출고를 할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그 클라스형 우리 사업자 여러분들께서도 더 아비스를 애용해 주시고 또 충분히 응용하시고 또 혹시 아비스를 드심으로 인해서 어떤 좋아지는 또 체험 사례라든지 또 아비스를 드시고 어떤 그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다거나 또 궁금한 어떤 내용들이 있으시면 뭐 본부장님들이나 또 지사장님 또는 본사에 있는 임직원들한테 어떤 그런 내용을 질문을 해주시면 또 거기에 따라서 제가 정성껏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밖에 지금 비도 오고 하는데요. 이제 그 6월에 벌써 마지막 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도 파이팅 하시고 또 이번 상반기에도 우리 사장님들이 목표하신 바 모든 성과를 달성하시는 우리 클라스형 모든 식구분 되시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굉장히